당신만의 여성 롤모델이 있나요? 우리가 아끼고 애정하는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시,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화의 진행을 맡게 된 금정산 김타이거 금타입니다. 백신 접종 2차까지 모두 완료해서 정말 오랜만에 누리님과 이지님 함께 만나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각자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다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템플스테이를 갔다 왔거든요. 어땠어요? 진짜 괜찮았어요. 1박 2일 갔다 왔는데 일단 혼자 가가지고 뜻밖의 이제 무건수행을 1박 2일 동안 했고 되게 용기 있다, 혼자. 근데 되게 좀 고맙게도 1인실을 배정해 주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2명 온분끼리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방을 쓰게 해주셨는데 다행히 혼자 방 써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 108배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절하는 문화를 배우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염주라 그러죠. 108개 이제 염주를 꿰는 것까지 했는데 그 과정이 되게 진짜 자기의 수련이 되는 느낌? 약간 염주 하나 이제 번뇌 하나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거기 가서 채식한 거. 어땠어요, 그건? 진짜 딱 그 저녁이랑 그 다음날 아침 이렇게 먹었는데 몸이 진짜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그 일반 수련하는 분들 빼고 스님분들은 다들 채식을 원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되게 진짜 뭔가 비폭력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있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깨닫자마자 집에 가서 육개장 시켜 먹고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틀 전에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아가지고 더더욱 진짜 고기 줄이고 자극적인 음식 줄이고 야식을 끊어야겠다. 정말 좀 음식도 비폭력적으로 먹어봐야겠다.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누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가 이제 가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쵸. 말보다 제가 더 찌고 있어가지고 저도요. 죽겠어, 진짜. 진짜. 이즈님은 어떠세요? 저는 대학원 가기 전에 김밥 한 줄 먹는데 엔겔지수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엔겔지수라고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밥 그냥 김밥인데 먹으니까 그게 없어요. 그 햄이 없어요. 왜 햄이 없어요? 햄이 없어요. 나 본의 아니게 채식주의자 됐어요. 아니 근데 야채 김밥 시켜도 아니요. 햄은 한 줄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김밥 사면은 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햄이 없고 햄김밥을 사면 햄이 넣어주나 봐요. 역시. 근데 브랜드 김밥이거든요, 그 집이. 그래서 얼마예요? 3,300원. 결제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햄도 안 들어있는데 이거 내가 3,300원이나 내야 돼? 이러면서. 근데 맛있었어요. 더 짜증나는 게. 맛있어서 다음 주에도 사 먹었어. 그 근거가 300원 더 붙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3,000원에서 멈추는데.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다른 브랜드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인플레 하더니 물가가. 그러니까요, 진짜. 네. 오늘 주제가 애정하는 여성 아티스트 소개인데요. 한 분씩 차례대로 아티스트를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는 작가이자 국제구호 활동가로 활동 중인 한비아 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거든요. 일단 그 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고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학교에서도 좀 권장 도서처럼 읽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읽었는데 그 특유의 그 여장부적인 기질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도 그 제3세계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랑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제가 담고자 하는 인격이랑 되게 가깝다고 느꼈거든요. 또 그 당시에도 저도 제가 과는 어쨌든 경영학과를 갔지만 사회복지에 굉장히 뜻이 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의 그 시선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좋아하는 여성 아티스트로 꼽으라 이러면은 1순위로 꼽는 분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문소리님하고 김연아님을 골랐는데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근데 이거 제가 소개를 할 때 호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죠. C라고 하긴 했는데 나도 문으로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문소리 씨, 김연아 씨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나도 그럴 것 같고 그렇다고 님은 너무 극존칭 같고 문소리님, 김연아님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직업으로 부를까 하니 사실 김연아 선수는 그것도 괜찮다. 익숙하잖아요. 근데
근데 문소리 배우는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렵다 싶어서 그냥 네. 문소리님, 김연아 선수 이렇게 말하는 게 들으시기 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할게요. 두 분 다 말이 필요 없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들인데 문소리님은 저한테는 비단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연아 선수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국민 영웅인데. 근데 주제가 아티스트인데 왜 스포츠 선수를 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김연아 선수 스스로도 피겨가 스포츠보다는 예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셨고 정말 그렇게 보여줘서 저한테는 선수이자 아티스트라서 같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솔비 씨랑 보아 씨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연예계 쪽에 요즘 관심이 많았고, 솔비 씨 하면은 원래 초기에 이미지가 굉장히 컸는데 최근에는 아티스트로 변모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솔비 씨가 풀어나가는 예술 작품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좀 더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뽑았고요. 보아 씨는 일단 덕후로서 뽑기도 했습니다. 아유, 우리 다 알고 있죠.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수뿐만 아니라 사실 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아티스트라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뽑은 것도 있고요. 선한 영향력이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같은 팬들끼리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맞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의 모습을 내가 본받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일단 제가 덕질을 해보니까 다른 연예인을 나 창피하게 만들었어. 나 진짜 대표적인 뭐 인물이 있나요? 들어보고 싶네요. 있습니다. 아, 저번에 그 동방신기. 그래도 그 큰 범죄자는 아니어서 다행이네. 그 큰 범죄자를 이렇게 막 덕질한 거 아니어서 마음의 한도를 낚였는데 최근에 이미지랑 너무 다른 행보를 하신 그분 때문에 저의 그 추억이 갑자기 막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 구속 안 된 게 어딥니까? 그 전에 누구예요? 내가 그 전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미키 유천은 아니죠. 아니 그분을 좋아하진 않는데 같은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그 사람이 있었을 때도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뭐 내 친구가 더 창피하겠지. 내 친구는 완전 덕후였거든. 네, 혹시 꼽으신 여성 아티스트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거나 위로를 받았거나 영감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비아 씨를 통해서 외국으로 떠나기 위한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보고서 뭔가 해외로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릉드릉한 상태로 대학교를 입학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정말 우연히 캐나다에서도 이제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민원24에서 영어로 이미 번역된 서류를 뽑아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개인이 알아서 다 번역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또 이게 선착순으로 접수가 돼야 되는 거여가지고 우체국에 이제 완전 새벽같이 가서 줄 서서 발송 시간 도장도 꽝 받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갈 수 있었거든요. 여튼 그런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손이 많이 가는 과정? 그걸 거치고서 진짜 이게 딱 비자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 과정을 다 봤던 그 당시의 남자친구가 그 전에는 다 응원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 가면 안 돼? 왜 갑자기? 왜 발목 잡아? 그때는 좀 들으면서도 꿈인가 했어요. 분명 축하해줬잖아. 여튼 안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좀 마음이 여릴 때라 그냥 이것도 뭔 상황이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또 다른 국가로 어호를 준비했던 친구도 남자친구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고서 그 친구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지? 왜 내가 가면 안 되는 혹시 상황인가? 그 상황이. 약간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진짜 그때 마치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책꽂이에 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목부터 또 사람을 피 끓게 하는 그거라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거기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만드는 일을 쫓으려 하는 거면 무조건 해야 된다. 맞아. 근데 나는 그 좋은 걸 왜 안 하고 멈추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약간 캐나다만 갔다 오면 좀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을 수 있고 영어도 뭔가 내가 원어민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막 그런 약간 그 피를 끓게 하는 그런 뭔가 자신감을 뿜뿜하게 해줘가지고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싹 정리되더라고요. 나는 가겠다 하고 진짜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도 그 캐나다 1년 갔다 온 게 좀 저한테 덕이 된 적이 많았거든요. 맞아. 네, 뭐 회사 입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때 생각하면은 내가 만약 그 현실에 안주하고서 그냥 남들도 안 가니까 나도 그냥 지금 남자친구 좋으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안주했었다면 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미안하다. 어떻게 그 나이 때 캐나다를 갈 생각을. 네, 또 그리고 좀 늦은 나이여가지고 다들 2학년 때 많이 가고 이러는데 저는 또 4학년 때 가니까 그래서 더 다들 말리는 게 좀 많았어요. 취업해야지 어딜 가려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는데 여튼 많이 도움됐습니다. 이 기억이. 혹시 이진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솔비 씨 하면은 최근에는 아니지만 작품 중에 SNS에 자신의 그 결혼 같은 그런 소식을 암시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게 루머로 퍼지는 과정들을 예술 작품으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자 연예인이 자신의 루머를 스스로 이렇게 도전을 해본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그 성루머 때문에 그 경찰서에 한번 가셔가지고 증명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뒤져내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고 최근에 그 짤로 봤는데 여자아이들한테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위라든지 자신의 그런 이제 성기를 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알려주는 거 보고 애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꽉 끼는 바지를 입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솔직히 누가 알려줄까요? 그 여자 연예인이 사실 알려주기 힘든 부분이고 또 솔비가 자신의 이미지를 굉장히 깨어나가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리스펙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품들도 그때 전시회 금타님이랑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진짜요? 네. 딱 봐도 그 이런 일련의 그 개인사를 알고 있어서 그런가 한을 갖다가 정말 딱 녹여낸 느낌, 응어리를 갖다 풀어내려고 되게 정말 고분분투한 느낌이 확 드는 느낌? 의외로 되게 좋은 작품을 그려내서 놀랐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보아 씨 같은 경우는 노래라든지 그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데 그런 삶에서 항상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도끼 어린 어메이징 키스라는 무대가 있는데 힘들 때면 모두가 보는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보아 씨가 어린 나이에 외국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성인도 아닌데 자신의 그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걸고서 일하는 게 굉장히 멋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뭐 다른 거에 도전할 때 뭐 보아 씨를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저렇게 길을 가는데 내 나이는 훨씬 갈 수 있는 나이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저의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 가사들이 굉장히 공감 갈 때가 많아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제 모든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기 때문에 항상 그게 너무 좋아요. 누리님은 어때요? 저는 그냥 인상적이었던 느낌으로 고르자면 문소리님은 데뷔작이었던 박하사탕이랑 오아시스인데요. 박하사탕은 배우를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거든요, 전부 다. 그때 이제 윤수님력 경쟁률이 2000대 1이었어요. 그걸 이제 문소리님이 쟁취해내시고 사실 박하사탕은 설경구님 주연으로 모든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의 비중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도 오히려 저는 거기서 문소리님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보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박하사탕에서 윤수님 역할은 좀 순수했던 시절하고 감정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그 문소리님이 정말 그 때묻지 않은 모습 원형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잠깐 나오는데도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이게 신선한데 과음도 모자람도 없이 어쩜 저렇게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아니면 저런 느낌이 나왔을까? 그래서 캐스팅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고요.
그렇게 박하사탕에서 인상적인 데뷔를 하시고 그 감독과 주연 배우 인연 그대로 오아시스를 찍게 되는데 문소리님을 널리 알린 영화죠. 아마 영화를 본 관객 대부분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아시스에서 문소리님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진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저런 연기가 가능한 거였구나. 너무 사실적이어가지고 신경외과 의사가 정말 여성마비가 있는 배우를 캐스팅한 줄 알았다고 하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진짜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걸어 나오시니까 놀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얼마나 진심으로 하셨으면은 오아시스를 하고 난 뒤에 몸이 너무 틀어져가지고 그 흔적을 지우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긴 한데 제가 오아시스를 고른 거는 오로지 문소리님의 연기이지 영화가 좋아서는 아니에요. 그 오아시스라는 그 영화에서 그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 설정이 너무나도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실제로 문소리님도 납득이한테서 굉장히 항의를 하셨다고 하고요. 솔직히 매체에서 여성들을 소비하던 방식을 생각하면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에요. 많이 보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강간미수 장면을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뭐 여기에는 그런 남자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장애인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된 장치라고 하는데 뭐 글쎄 그걸 굳이 강간이라는 죄를 넣었어야 했나. 휴대폰을 빌려 쓰는 장면도 있는데 그걸 굳이 지나가는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잡아서 쌍욕을 해가면서 위협하는 신을 썼어야 했나. 거기서 여자들 모두 무력하게 짝이 없고요. 참 이런 거는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고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 번만이라도 더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건 아닌가. 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 강간미수 장면 뒤에 그 한 공주가 자살하려는 신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 문소리님이 아니 공주는 안 죽는다. 그럴 마음이 생겨도 칼을 꺼내들진 않는다고 싸워서 그 장면을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그냥 문소리 배우 혼자 이 한공주라는 역을 인간으로 봤다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렇죠. 강간 소재를 넣은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설령 당했다 치더라도 무슨 은장도도 아니고 강간 당할 뻔했어? 수치심을 느꼈어? 그럼 자살. 맞아.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사건은 많이 있잖아. 영화인데. 근데 영화라도 너무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캐릭터를 정말 생각이 있고 살려는 의지가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문소리 배우 한 명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감독하고 스태프들하고 싸움이 날지언정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 싸운다는 게. 근데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내하고 강하게 의견을 내신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듣는 내내 참 영화를 찍는 동안 많이 외로우셨겠다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 외에 이제 비중이 적게 출연하시는 작품들에서도 제가 소름 돋더라고요. 정말 표자동 이발사나 아가씨 같은 데서 되게 잠깐 나오시는데 그 잠깐에서 제가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는 감동이 큰 거는 진짜 그 사소한 데서 오는 극도의 현실성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있을 법한 맞죠. 사람인 것처럼. 맞죠. 네. 진짜 보다 보면은 이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는 부분까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튀어나오는 그 리얼리티가 진짜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은 저건 연기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다. 정말 그 시나리오로 만든 환경 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근데 문소리님 연기가 너무 이제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어떤 분께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취향의 문제이고 또 장르에 따라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진짜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소리님이 지향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을 좀 읊어드리면은 이분의 연기 철학을 좀 알 수가 있어요. 10월에 채널 예스 인터뷰 내용인데요. 저는 영화로 데뷔하기 전에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에 들어와서 평범하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극단에도 있었고 휴학도 하고
복학도 하고 운동권 선배들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국악반에서 가야금을 2년간 배우기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던 때예요. 그러다 영화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네 연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했어요. 대체 뭐가 다르지 생각해봤는데 학창시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25살까지 보내온 시간들이 달랐기 때문에 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직업인으로서 배우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만 평균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특별함보다는 평범함을 지향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하게 보일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배우니까요. 하지만 평범함을 지향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는 인간 문소리뿐만 아니라 배우 문소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뒤로 이제 바람난 가족, 오생시, 리틀 포레스트, 매기, 또 직접 감독하신 여배우 노을도 등 작품 활동을 하시지만 그래도 아쉬워요. 주연 작품이 너무 없어요. 맞네. 저 대단한 연기력을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내가 감독이었으면 벌써 문소리 원탑으로 영화 만들었을 거야. 진짜 맞아요. 빚을 내서라도. 시나리오가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보석을 숨겨놓은 뭐냐 꺼내야지. 그래서 대한민국 감독님들이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김연아 선수인데요. 김연아 선수는 기술이 완성되면 예술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선수지 않을까. 매번 경기가 아니고 작품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기술은 물론 예술, 피지컬, 정신력까지 전부 다 뛰어나시고 특히 예술적인 부분, 음악의 해석력이나 표현력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김연아 선수 경기를 보다가 다른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눈이 너무 높아져 있어가지고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고른다면 다 좋아서 고르는 게 힘들지만 뽑자면 쇼트는 죽음의 무도, 프리는 레미제라블이 제 취향에 많이 좋았습니다. 혹시 두 분은 경기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죽음의 무도 강렬하지 맞아. 않았어요? 너무 진짜. 강렬해서 딱 이거 처음 나오고 난 이후에도 진짜 많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어나더 레벨. 다른 맞죠. 선수들과 그 연기하는 손끝부터 그냥 다른 사람. 맞아. 그래서 막 그때 덕질까지는 아니고 잠깐 그때 모두가 다 김연아 선수한테 미쳐있을 때니까 그쵸, 같이 그쵸. 이제 약간의 덕질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이제 김연아 선수가 어릴 때부터 선수 활동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누가 이렇게 뭐 1위를 하거나 그러면은 엄마들끼리 엄청 싸운대요. 왜 그 친구가 1위고 내 딸이 더 잘한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너무 어나더 레벨이니까 아무도 그런 맞아.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런 일화로 되게 뭔가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네, 죽음의 무도 딱 그냥 딱 너무 기억에 남아요. 맞죠. 그래서, 네. 저도 죽음의 무도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음악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맞아. 멋있었고 그리고 뱀파이어의 키스? 아, 그 부분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무대를 볼 때 좋은 게 의상이랑 모든 게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맞아. 그게 참 좋고 저는 김연아 선수 하면은 그 트레이닝 할 때 그 카메라맨이 무슨 생각하면서 하냐고 그 유명하죠. 좀 그게 참 좋아요. 항상 그 선수를 떠오르면은 그게 먼저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자 이런 맞아. 그 생각을 맞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그게 같아요. 맞는 거. 세상에는 정말 많은 여성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특별히 꼽으신 인물을 더 아끼고 애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의 터닝 진짜 맞는 것 포인트를 같아요. 딱 그 열쇠가 되어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가 캐나다를 일단 갔다 옴으로써 전 좀 구원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그렇게 막 뭐 공부로 그렇게 특별하게 월등한 결과를 내지 않았는데 거기 갔다 옴으로써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게 됐고 영어를 잘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쓸모가 있어졌고 그래서 조금 괜찮은 기회들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구원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꼽고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한데 이진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보아 씨 같은 경우는 덕통 사고죠. 제 인생의 덕통 사고는 처음이에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제가 처음 왜 그분을 좋아하게 됐는지 아직도 항상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저의 모습이랑 이런 게 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맞아. 뭔가 이 사람은 항상 이제 그 자리를 지킬 것 같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올바른 게 굉장히 좋고요. 솔비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사실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이고 작품 활동에서 자신의 그런 세계관이나 드러낼 때 사실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깎아내리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예인이고 예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그걸 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 주는 그 전율을 일으키는 감동이 있잖아요. 단순히 잘한다는 걸 넘어서는 그 어떤 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문소리 배우와 김연아 선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어떤 영향을 만들었다. 사실 이제 너무 유명하신 분들임에도 제가 소개를 하려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 재성이 덜 찬다. 부족하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찬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공격과 무례함으로 상처를 받으셨던 때가 있어서 전작 뭐 그분들은 다 잊고 괜찮으실 수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서 말하고 싶었어요. 여성 아티스트를 통해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비아 씨는 스스로 길을 개척해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행동력과 강단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해외 구호 관련 일을 했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시더라고요. 국제 홍보회사에서 버슨 마스텔라 한국지사에서 3년간 근무하고 초고속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던 찰나에 나는 근데 세계 일주를 정말 하고 싶다. 이래서 다 그만두고서 떠나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지금 회사인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뭔가 완전하진 않지만 약간 깔짝깔짝 뭐라 그러지? 승부욕과 그 뭔가를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보여요. 근데 아직은 이런 강단 있게 난 그만두고 나의 길을 찾겠어 이런 용기가 안 나서 이런 분들의 그 일화를 듣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시는 그 정말 유명한 말이 자신의 피를 끓게 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라. 본인도 그 말에 맞게끔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서 석박사도 다 마치시고 지금까지도 해외 긴급구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맞아요. 맞죠. 그래야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은 대충이란 단어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맞아요. 맞죠. 이분도 제가 춤을 좋아하는 분인데 발레리나 강수진 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기가 끝이라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들도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 문소리님 스스로도 일을 하기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한다고 적당히는 안 되는 성격이라고 하시면서 적당하고 산뜻하게 스톱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엔진이 한번 발동되면 끝에 뭐가 있는지 가봐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제 그게 본인이 하는 말씀이시고 김연아 선수도 책에서 적은 내용이 훈련하는 도중에 한계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다음에 하자. 이런 속상임이 들릴 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을 끓지 않는다. 이 말 이제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런 정신력, 힘들어도 기어코 경계를 뛰어넘고야 마는 그 강인함을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솔비 씨와 보아 씨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비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으로서 어떻게 이름을 날린 것을 생각해보면 백치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의 그러니까 뭐 연예인으로서 셀링 포인트는 예쁜 여자 연예인이 엉뚱한 말하고 그래서 뭐 무한도전의 그 바보 특집인가요? 모르겠어요. 못 보셨어요? 그 홍진경이랑 막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서 막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모아놓고 음. 일부러 그 막 대결시키고 이러면서 좀 웃음을 자아내고 막 이랬는데 저도 물론 그 편은 재밌게 봤지만 그런 이미지도 가진 연예인이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낼 때 주변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아직도 뭐 그 예술하는 걸로 막 아직도 지금 또 까이고 있고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뭐 기본기가 없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연예인을 하다가 중간에 그린 거고 인물하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 듣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도전해서 결과를 내놓잖아요. 저라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할 때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그런 것들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멋있고요. 보아 씨 같은 경우는 일본을 도전하는 거 어린 나이여서 뭐 할 수 있다라고 쳐도 미국을 도전할 때 이미 일본과 한국에서는 스타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미국 가서는 다시 라디오부터 돌고 그 처음부터 완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팬이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던 네, 왜냐면 이렇게 매체에 잘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정말 밑에서부터 클럽 다 이렇게 돌시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라면 이렇게 내 이름으로 내걸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스타라고 해주는데 생전 모르는 곳에 가서 처음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때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도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성 아티스트가 작품을 내거나 방송 출연을 하고 나면 언론이나 인터넷 누리꾼 반응이 항상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추측과 억측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기정사실화되기도 하고 단순히 보여지는 이미지로 여성 아티스트가 평가받기도 합니다. 제가 한비아 씨를 처음 접한 책도 출간이 2005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제3국가를 여행하시는 분들의 후기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입국 루트라던가 현지 분위기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정말 많지만 2000년 초반만 해도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초고속 인터넷도 아니고 맞아. 메가패스 이런 시절 이런 인터넷 극초반 시기였기 때문에 제3국가를 여행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여행이 아니라 업무차 혹은 종교적인 뭐 선교차 이렇게 가는 나라라는 인식이 정말 강했고 그만큼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비아라는 여자분이 제3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그 이야기, 뭐 봉사도 하고 현지인과의 뭐 엮이는 자유로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그려낸 책이 출간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대단하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매우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여론이 형성되더니 어느 순간 한비아 씨가 허풍쟁이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분이 지금 그런 책을 냈으면은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의 변화가 된 계기가 비포 페이스북 유튜브. 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유튜브라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에이, 거짓말이야 이런 거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맞아. 네. 잘 생각해보면 여행사에서 내놓은 패키지에 있는 국가와 도시만 여행하던 그런 정형화된 사회에서 벗어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자유여행이 이렇게 뭐랄까 일상화된 거 지금 뭐 코로나 때 못 가지만 그게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MZ세대가 영어 교육을 정말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다들 고급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급은 되기 때문에 그 뭐 정보가 없으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영어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된 유튜브 구독을 통해서 어떻게든 정보를 캐내서 여행을 다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여자 혼자 인도를 간다거나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혼자 탄다거나 중국 뭐 안 알려진 오지를 간다거나 해도 가지마 이게 아니고 가는구나 대단하다 약간의 그냥 우려만 할 뿐이지 아무도 그런 것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문화의 변화의 속도에 맞춘
책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평가 절하를 받지 않았나. 이제는 뭐 SNS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여행기를 낱낱이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린 그걸 보니까 의외로 말도 안 되는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는데 북한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말 걸고 맞아. 막 친한 척하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그 유튜버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러시아 말 잘하는 유튜버 그분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진짜 별의별 일이 있구나 여행을 하다 보면 그걸 이제는 아는데 20년 전에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한비아 씨가 낸 책 중에 중국 견물록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리가 없는데 이 여자가 이상한 얘기한다. 그리고 유창하지도 않은 외국어를 갖다 유창하게 한다고 한다. 이런 것도 약간 저는 완전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이 가미가 되었다. 이걸 왜 확신하냐면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분 중에 책을 내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책 내는 걸 도왔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기 얘기를 써서 넘겨요. 출판사에서도 그 문학적인 표현을 약간씩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필의 그 의혹도 되게 많이 받는 책 중에 하나가 한비아 씨 책인데 대필까지는 아니더라도 느낌이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학적 수사적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그랬습니다. 누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분들의 어떤 그 예전에 그 예능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봤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문소리님이 좀 오래전 일이긴 해요. 그 무릎팍도사하고 힐링캠프 같은 예능에 나오셨을 때 그 몇몇 질문이 정말 너무 무례해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이기도 하고 또 제가 미안해져가지고 끝까지 못 봤어요. 중간에 껐어요. 오래전 일이긴 한데 무릎팍도사에서는 처음부터 왜 배우가 되려고 생각하셨냐 물어보는데 그 뭐 말 앞에 뭐 외모로 판단하는 거 위험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하면서도 정우성 장동건처럼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배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배우를 하려고 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얼굴로 배우를 할 생각을 했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 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당시 예능 나오는 여자들한테는 외모 평가가 진짜 극심했던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땐 더 심했죠. 아니 설경구, 송강호, 최민식 이런 배우들한테도 그런 소리 하실 거예요? 정호성도 아닌데 왜 그걸 배우하려고 했냐고? 처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능의 컨셉이 이걸 떠나서 이건 아니잖아요. 뭐 성형제를 받진 않았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면전에서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야 하는 그 모습 못 보겠어서 제가 도중에 껐었어요. 그리고 힐링캠프에서는 이제 문소리님하고 장준환 감독님이 결혼하신 걸 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감독이 남편이면은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 거 아니냐, 계약 결혼 아니냐, 보험 하나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거 무릎팍도사에도 나왔었어요. 뭐 평생 영화를 할 수 있는 든든한 영화 보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명하라고 그 자리에 말을 했다기엔 너무 전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처음 듣는 말이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루머랍시고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억지스럽고 무례하게 짝이 없었다. 물론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소리님도 어떤 감독이 여시 같은 게 그 감독이 재능 있어 보이니까 네가 찍어서 꼬드겨서 결혼했지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예술계에서 여자들을 진짜 남자의 그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보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맞아요. 강해요. 그게 뭐가 됐든 음악이든 뭐가 됐든 맞아요. 강해요.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방송에서도 말을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뭐 그때 지구를 지켜라 영화 굉장히 비평가들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고 당시 떠오르는 감독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또 이렇게 말을 그렇게 버리시더라고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힐링캠프도 중간에 꺼버렸는데 대체 이게 무슨 대환장 파티인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 결혼을 뭐 스필버그랑 하든 뭐 어떤 감독이랑 하든 간에 그냥 깎아내리는 정신이 팔린 것 같은 거예요. 설령 그
진짜 정신 나간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제발 그걸 들어주지 마시고 옮기지 말았으면 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이건 제 바람이긴 한데 여배우라고 하지 말았으면 굳이 여를 붙여가면서 여배우라면 어때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지 말았으면 뭐 여배우는 일단 그래도 예뻐야 되고 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뻐야지 어느 정도 어려야지 이 나이 이상 되면 아유 못 쓰지 뭐 힘든 역할 못할 것 같고 기회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 오아시스 그 지체장인 역할도 소개할 때 여배우로서는 큰 도전이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러지 말았으면 그냥 배우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배우고 이런 걸로 불이익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김연아 선수도 그 한참 이제 까방권이라고 까임 방지권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정도로 국민 영웅이었던 그 시절에도 브라이언 오서커츠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달렸던 악플들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진짜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어요.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오서 코치의 그 일방적인 말만 사실로 거의 확장하다시피 하고 국민 영웅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다 지난 일이고 또 과거의 일을 다시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서 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되게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길 바라잖아요. 진짜로. 뭐 우리는 왜 인물이 없지?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작품 못 만들지? 왜 노벨상 못 받지? 왜 이분의 후각을 나타낸 사람이 없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물론 정부의 지원 뭐 잘 짜준 시스템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환경이.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그게 그 본업에 대한 비판이 모르겠지만 상관도 없고 맞지도 않는 루머를 너무 재생산해서도 안 되고 그걸 또 너무 무심하게 지나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전에 여자 연예인이나 여자 아티스트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냥 꼬투리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저도 느껴요. 맞아요. 그냥 별말 아닌데 여자 연예인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건 꼬투리 거리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사생활적인 부분이 이상하게 부풀러진다든지 그리고 여자 연예인이면 백치미로 처음을 이렇게 자기애로 이름을 날렸다라고 하면은 그걸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솔비 씨뿐만 아니라 그 한선아 씨도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그냥 마냥 해맑고 그런 모습이 셀링 포인트가 됐는데 그게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배우병 걸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뭐 연예인의 숙명이라고 해도 여자 연예인한테 유독 강한 것 같아요. 맞아. 그 남자 연예인이었으면 그렇게 욕 들을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반전이라 했겠죠. 뭐 반전이거나 이 사람을 보면 사실 이런 거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셀링 포인트가 됐을 것 같은데 여자 연예인은 그냥 루머가 돼버리거나 욕하는 그런 대상이 돼서 그게 좀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 연예인들 하면은 일단은 무엇이든 말을 예전부터 검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이나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도 말을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꼽은 여성 아티스트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은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저부터 얘기하자면 한비아 씨를 만난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책과 인터뷰가 다 허구라고 매도한 사람들 그 어느 하나 한비아 씨 당신만큼 진짜 선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없다. 당신의 그 일화가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비교적 잊혀진 사람이 된 순간에도 여전히 한비아 당신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일선에서 필요하다면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한비아 씨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전 사실 대본 준비하면서 나만 너무 덕후처럼 써놨다. 나만 너무 덕후처럼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보아 씨를 콘서트에서도 봐도 보아 씨 얼굴이 기억 안 나.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꼭 영상을 찍던가 사진 찍어야겠어요. 제대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빛이라서. 맞아.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른 연예인들은 막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해서 내가 일단은 증거를 남겨두고
소감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울면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그 넘버원 노래만 들으면 저는 콘서트 가도 울어요. 그 감정이 예전의 감정이 올라와서 네, 그래서 일단 사인만 꼭 받고 그 멘트를 박을 거고요. 솔비 씨는 비교적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바로 차예요. 솔비 씨는 일단 말한 것보다 돈이 있었으면 작품을 하나 사고 싶네요. 우리 작품을 동감합니다. 실제로 봤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정말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느껴져서 네, 작품으로 받고 싶고요. 뭐 그렇게 안 될 거니까 일단 계속 그 작품들을 활동에 기대할 건데 저도 구매할 수 있는 작은 것도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동감합니다. 너무 커요. 진짜 TV만 안 올 거였죠? 진짜 벽 하나 작은 집 25평은 할 수 없어요. 그 할 수 없어요. 진짜. 넘쳐서. 네. 보고 싶다. 저도 실제로 만나면 얼어붙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말을 실수해서 상처를 줄까봐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한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누리님은 말을 잘하셔서 상처를 맞아. 전혀 안 주실 저 거예요. 방금도 너무 감동받은 게 막상 얼굴이 기억 안 난다 하니까 빛이라서 맞아.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지 이런 근데 멋있는 미치긴 말이. 했어. 근데 진짜 제가 그 연예인들 좋아할 때 이렇게 정말 이 거리에서 봤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나. 너무 억울해요. 여기까지 온 것밖에 기억 안 나. 우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억울해. 신기해. 맞죠. 나 근데 좋아하는 연예인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 무슨 느낌일까 궁금하긴 해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그림을 좋아한 적이 없어서 덕질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엄마도 항상 말하는 게 너가 이렇게 좋아해줘도 보아라가 너를 아니? 이래서 알길 바라길 원하는 거 아니고 난 새우자식이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알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저 사람이 그대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줬으면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기하다. 이게 신기하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덕질을 너무 오래전에 해봐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은지원 제키를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때 잠깐 한 1, 2년 좋아한 거 빼고는 없죠. 그럼 해체할 때 되게 오신 거 아니에요? 1, 2년이라서 더 길지 않아요, 제키는? 그러니까 제키가 거의 해체를 6학년 때 했나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중학교 되고 나서 약간 좀 뭔가 지하철도 타보로 타고 이래가지고 제키를 다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 은지원만 좋아해서 따라다녔죠. 멋지다. 서울 살아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부럽다. 되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되게 입시랑 맞물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잊혀졌거든요. 내 입시 때는 우리 언니는 미국 갔어. 우리 언니. 우리 언니 너무 귀여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내 할 일을 하다가 뒤돌아서 노래 나왔을 때 이제 나온 거 듣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유지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덕질하면 막 매몰되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어릴 때 해볼 만큼 해봤고 지금은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활동 쫓아다니고 그런 거죠. 우린 너무 삭막한 것 같아. 그러게요. 나 요즘 진짜 뭘 좋아해야 되지? 돈덕질 하잖아요. 나도 삭막해. 돈덕질 진짜 삭막해. 맞네, 돈덕질. 돈덕질 하잖아요. 나 자신의 이것도 경제력을. 똑같다. 돈은 내가 이렇게 자기를 좋아할지 모를 텐데. 나만 짝사랑하는 느낌인데? 네, 오늘은 여성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가 응원한 그 여성 아티스트 분들의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정말 응원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01과 드래곤볼051@naver.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의주 인스타그램에는 카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